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행복 1번지 철원 출신 국민의힘 엄기호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 질문에 소중한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 김용복, 박윤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진태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발전과 강원특별자치도 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귀중한 자리를 빌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당면한 몇 가지 중대한 과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포천 철원 고속도로 건설 사업, 철원 춘천 도로 선형 개량 사업과 관련하여 건설교통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종구 건설교통국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네. 먼저 포천 철원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속정 꽃밭, 주상절리길, 은하수교와 같은 철원의 명소를 최근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최근에 방문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정으로 바쁘시겠지만 틈틈이 여유를 갖고 힐링 도시, 행복 1번지 철원에 자주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철원의 대표 관광지인 고속정 꽃밭은 개장 3년 만에 누적 방문객 200만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에만 주상절리길과 고속정 꽃밭, 은하수교, 휘불전망대, 철원 역사문화공원 등 우리 철원의 주요 관광지를 찾은 관광객이 약 315만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철원은 철도는 물론 고속도로조차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고속정을 검색해 보면 주말 휴일마다 반복되는 교통 정체에 대한 불만글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관광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접근 인프라는 여전히 낙후된 상황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철원군의 최대 현안 사업은 포천 철원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라는 것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철원 군민의 염원인 포천 철원 고속도로 사업은 철원 군청과 철원 의회 차원에서도 전 군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데 총력을 기울였고, 우리 지역의 한기호 국회의원께서도 관계 부처를 찾아다니시면서 이 사업의 조기 착공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득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원자치도 차원에서도 심혈을 기울인 결과 드디어 2025년 4월 30일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이란 말은 어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에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성, 정책성, 지역 균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선정되었다는 의미죠. 네, 일반적으로 그 예타 선정됐다는 그 절차의 의미는 네. 그 정부 계획에 이제 수립되는 시책들은 많은데 그 중에 어떤 사업을 먼저 할까 이런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고 안 되고 합니다. 근데 예타를 선정했다는 의미는 정부에서 이 사업의 타당성만 입증이 된다면 본격적인 재정을 투입하겠다 하는 의사결정입니다. 그래서 예타만 통과가 된다면 이 사업은 정부가 향후 앞으로 절차에 필요한 예산을 투입하겠다 하는 그런 의사결정입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절차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이제 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비 타당성은 언제쯤 이제 조사를 시작하게 되면서 그 조사 기간은 어느 정도나 소요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12개월을 기본으로 하고 6개월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장 24개월이 걸리는데 도의 목표는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예타 그 실사가 이번 주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의 목표는 내년 하반기까지는 예타의 최종적인 결과를 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타가 통과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이 착수되면 내년 하반기까지 예타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 구간과 소요되는 예산, 공사 착공부터 완공까지의 기간, 이 사업이 완공되었을 때 예상되는 효과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그 먼저 사업의 구간은 이제 포천시 신북면부터 네. 원래 이 노선은 대마리, 철원군 네. 대마리까지가 계획인데 이번에 신청한 노선은 철원군 신철원까지 신청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전체 노선이 너무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예타 통과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당장 시급한 맞습니다. 구간이 예. 신철원까지 신청을 했고요. 지금 사업비는 1조 3천억 규모로 예상이 되고 있고 총 연장은 24km 4차로 신설합니다. 지금 현재 철원에서 국도로 이용할 경우에는 그 서울까지 가는데 약 2시간 정도 걸리는데 네. 고속도로 개통이 되면 1시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하고 포천에서 철원까지도 지금 현재 50분 걸립니다. 네. 그 고속도로로 가면 15분이면 포천까지 접근할 수 있어서 획기적인 교통망 개선이 기대가 됩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광객 유입할 때 관광객들이 교통이 정체되지 않으니까 더 많이 올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또 철원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또 유통 그 물류 비용도 좀 절감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특히 도에서 이제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철원이 이제 포천 철원을 통해서 수도권과 연결성이 강화되면 철원뿐만이 아니라 네. 강원 북부권에 있는 인제, 화천, 양구 쪽에서 네. 수도권 북부권으로 연결성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철원도 발전하고 철원은 이제 강원 북부권이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관문 네. 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좋습니다. 다시 이제 정리하자면 이 사업은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애초에는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포천에서 철원 대마리까지 40.4km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신철원 IC까지 이제 한 25km 남짓 단축된 것입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말씀하셨지만 지금 단축된 노선만으로도 예타 통과가 쉽지는 않은데 네, 그렇습니다. 40.4km라면 경제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예타 통과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죠. 네,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분석할 때 전체 노선을 갔을 때 BC가 0.4대 수준으로 분석이 됐고 네. 지금처럼 신철원 쪽으로 단축을 하면 저희가 노력하면 0.7대까지 BC를 올릴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실무적인 판단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철원 군민들도 뭐 당초 이제 구간처럼 이렇게 대마리까지는 가면 더 좋겠지만 네. 지금 현재 이제 다시 이제 한 25km 신철원 IC까지로 하는 거에 대해서도 만족하고 먼저 하여튼 조속히 착공되기를 이제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과 같이 이제 국가적인 사업은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벅찬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업이 불이 없이 이제 예타 통과가 되고 또 조속히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될 수 있도록 강원 특별자치도 차원에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철원 춘천 도로 선형 개량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 의원이 2022년 이제 7월 도의원이 되고부터 도정 질문과 5분 자유 발언 또 각종 신문의 기고를 통해 꾸준히 건의를 드린 사업입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 이제 도지사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중앙고속도로 철원 연장 사업을 이제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공약으로. 그러나 중앙고속도로 철원 연장 사업은 막대한 예산 소요가 예상되고 또 난공사가 예상되어 경제성조차 이제 뭐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실정인데 국장님이 보실 때 중앙고속도로 철원 연장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그 정부가 수용 가능한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포천 철원 고속도로가 예타가 이제 시행이 되고 있고 중앙고속도로 철원 연장까지 동시에 추진이 되면 정부의 재정 운영상 좀 균형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좀 어려운 여건이긴 합니다. 그래서 도도
포천 철원 춘천 철원 두 개의 노선 중에 어디에 우선점을 둘 것인지 이제 고민을 했던 거고 포천 철원이 우선적으로 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포천 철원을 먼저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중앙고속도로는 포천 철원이 재개도에 올라간 다음에 그때 이제 계속 정부에 건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결국 우리 이제 철원 군민들은 생활권이 이제 서울, 의정부 등의 이제 수도권이기 때문에 포천 철원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가장 시급하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으로는 철원군도 강원특별자치도의 일부이기 때문에 도청 소재지인 춘천이나 또 강원자치도의 다른 여타 시군을 원활히 왕래를 하려면 지금의 철원, 춘천 도로의 선형 개량 사업도 시급하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공감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철원에 대한 그 관내 교통망 여건이 투자가 그동안 이제 많이 못 돼서 철원이 상대적으로 특히 이제 도청 소재지인 춘천과 연결성조차도 그렇게 좀 넉넉한 상황이 아닙니다. 철원 군청 이제 소재지로부터 의회까지 본 의원이 이제 뭐 거의 많이 다니고 있는데 대략 한 77km 정도 남짓합니다. 그래서 소요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데 2022년도부터 지금까지 뭐 계속 공사를 하고 있었지만 이 시간이 이제 단축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이제 도로 개선 사업은 계속적으로 구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철원에서 춘천을 잇는 도로는 국도 지방도가 이제 산재돼 있고 각 구간별로 공사가 한창입니다. 국도 지방도의 공사 구간과 진행 상황, 소요 예산, 완공 시점 등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화면에서 보시는 춘천 하천 1209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지방도는 문해에서 자등까지 12309 추진 중입니다. 국도 사업이 약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2,500억 그리고 지방도 사업이 총 사업비가 1,500억 규모로 현재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 것들은 숫자만 보면 이제 투자가 큰 것 같지만 이거는 이제 그동안 철원 지역의 SOC 확충에 이제 재정 투자가 미흡했던 부분들이 지금 이제 조금씩 되고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한참 공사가 진행 중인데 국도의 경우에는 원주청에서 사업을 중인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내년도 상반기 또는 하반기 이 경에 최종적으로 준공이 될 걸로 보이고 저희 지방도 사업의 경우는 지금 저게 당초에 2차선으로 설계했던 걸 4차선으로 이제 변경을 해서 설계가 급격하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면서 이걸 조정하다 보니까 27년도까지 사업이 추진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27년까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공사 구간은 이제 터널도 있고 교량도 있고 그래서 난공사가 많아서 공사 진척이 더딘 편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선형을 이렇게 4차선으로 저희들이 선형을 개량을 하면서 그 성토도 크고 구조물도 교고가 굉장히 높아서 좀 어려운 공사에 해당됩니다. 예. 뭐 국장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 공사가 이제 27년에 완공된다면 이제 본 의원으로서 임기 끝나기 때문에 혜택은 못 받는데 이 공사가 완공됐을 때 철원 군청에서 도청까지 지금 77km에 한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어느 정도나 단축이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정확하게 계량을 못 해봤습니다만 지금 40분 정도는 단축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40분 정도 네. 단축된다는 것은 1시간 반에서 40분 정도를 단축시킬 수 있다. 1시간 안에 춘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금 마지막 남아 있는 곳이 제가 지명은 잘 기억 안 납니다만 이제 지금 춘천 하천 그 다음 공구인 그 말발급적으로 생긴 세 군데의 그 불고 이 부분이 이제 6차 국도국지도의 우선 사업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결이 되면 거리상으로 춘천에서 철원까지 1시간 이내에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사업도 안전하고 신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자주 이제 현장도 좀 방문해 주시고 공사 관계자들도 격려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철원 주민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의 구성원으로서 강원자치도의 행정 서비스에 대한 접근도도 높아져야 합니다.
포천 철원 고속도로 사업과 철원 춘천 도로 선형 개량 사업은 단순한 도로 신설과 정비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과 접경적 활성화를 위한 필수 인프라임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강원특별법 제49조, 제50조, 제51조에 규정된 농촌활력 촉진지구 지정, 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농지 전용 허가에 관한 특례 및 아쿠아포닉스 사업과 관련해 농정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석성균 농정국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석성균입니다. 네, 국장님 반갑습니다. 강원특별법 제49조에 도지사는 농촌 활력을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 활력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0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권한을 이양받아 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총 면적은 농지 감소율, 영농 여건, 농업진흥지역 비율 등을 고려하여 4천만 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렇다면 농촌 활력 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어느 지역이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농업진흥지역 해제 면적과 비율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원특별법 2차 개정 이제 시행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6개 시군에 9개 지구 116헥타를 이제 지정 고시를 했습니다. 2024년도에는 이제 4개 지구였습니다. 강릉, 철원, 하천, 양구, 인제 61헥타가 지정이 되었고 금년 이제 1차 지정에서 이제 5개 지구가 행성, 철원, 하천, 인제 2개에서 55헥타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총량 이제 4,000헥타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이제 지정 고시한 활용된 비율을 보시면 한 2.9% 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 면적 총량 4천만 제곱미터죠. 예, 지금 현재 한 2.9%만 해제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더디게 진행되는 이유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농촌 활력 촉진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상에 보면 해제 최소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조례상에 네, 최소 그렇게 돼 있죠. 면적을 이제 3만 헥타로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3만 제곱미터로 이렇게 획일적으로 규정해 놓으면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좀 더 완화하는 개정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마침 조례를 좀 개정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예,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이제 1차, 2차 지정하면서 보니까 활용률이 2.9%밖에 안 돼서 어떤 존속 기한이라든가 이제 총량을 봐서 그것을 이제 해제하자면은 어떤 현재 구조로서는 최소 면적을 3만 헥타 제한을 규제를 했을 때는 더 늘어나지 않을 거라는 이제 판단을 저희들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지정할 것을 이제 예비 조사를 해보니까 230헥타 정도고 한 8.7% 정도밖에 안 돼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가다가는 이왕에 이제 부여받은 그 권한을 활용하는 데 제한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최소 기준 면적을 삭제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3헥타 미만이라 할지라도 탄력적으로 1 내지 3헥타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어떤 활력 촉진지구의 목적이나 어떤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이게 3만 수용하는 제곱미터로 거로 그렇게, 한 하고 거는 뭐 어떤 다른 그
선례가 있거나 그래서 3만 제곱미터로 예, 최초에 이제 저희들이 입안하면서 최소 면적을 이제 3만 헥타를 한 것은 이제 농식품부하고 이제 협의하면서 이제 중규모 이상을 이제 4천 헥타에서 지나치게 해달라는, 이제 네. 이 활력지구를 많이 이제 하고 이렇게 할까봐 그런 문제가 네,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최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이거 운영하는 과정에서 살펴봤을 때 농식품부의 의견대로 했을 때는 저희들이 좀 불리한 부분이 있어서 이왕의 4천 헥타 범위 안에서는 뭐 한도 없이 해제할 수 있어서 3헥타 미만도 전격적으로 수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지금 법제 53조에는 이제 특례의 존속 기간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네, 이제 이 존속 기간이 연장될 수는 있다고 하고 있는데 더욱 좀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어떤 또 저희들이 이제 4월 7일경에 이제 시장님께서 이제 이거를 규제가 너무 심하니까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으셔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5월 27일 날 보고 드려가지고 면적 제한을 없애는 거로 보고를 드렸고 그 중에 또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개정 의견들이 있어서 개정을 하고 나면은 바로 8월 심의하는 것부터 이제 적용을 하면은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은 면적들을 지정할 수 있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51조 같은 법 제51조입니다. 도지사가 농지 전용 허가를 할 수 있는데 이 조항에 따라서 허가를 하는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제 농지 전용 허가 특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이제 농지 전용 특례 면적이 당초에는 이제 30헥타까지였습니다만은 40헥타까지 이제 도지사 권한으로 그렇게 이제 바뀌는 거였고 거기에 또 전용 면적도 상향할 조례로 상향할 수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아마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300평밖에 안 됐는데 500평까지 소매점은 300평인데 1000평까지 사무소도 300평인데 한 1000평까지 늘려가지고 전용 특례를 이제 적용을 했는데 지금 아마 4월까지 적용된 게 한 7개 시군에 42건 한 7헥타 정도가 농지 전용 이제 효과를 이제 본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보면은 이제 주거 시설이 한 3헥타고 일종 걸린 시설이 한 1헥타, 또 2종 걸린 시설이 이제 3헥타 정도에서 주로 이제 홍천, 행성, 평창 지역, 물론 이제 철원 지역도 한 3건 정도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종합적으로 그러면 도지사에게 이양된 농촌 활력 촉진지구 지정과 농업진흥지역 지정 변경 해제 권한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간략히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그런 부분들을 어떤 의회에서 또 조례를 개정해 주시고 하면은 그것을 바로 이제 적용해서 어떤 여러 가지 지역의 이제 소규모 개발 수요까지도 수용하고 최대한 일단 3년 안에 최대한 활용도 하고 또 존속계한 부분의 연장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농식품부와 전격적으로 협의해서 어떤 평가 항목이라든가 도에 이제 유리한 평가 항목도 이끌어내고 해서 또 존속기한도 연장이 되고 해서 이 존속기간 연장 부분이 지금처럼 2.9% 정도만 이렇게 진행됐을 때는 오히려 연장의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좀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받아야지 연장을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우려도 있어서 어떤 8월 달 심의하는 것부터는 많이 해서 이제 최소한 2자릿수 이상까지도 지정률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특별법 제49조, 제50조, 제51조에 따라 농촌 활력 촉진지구를 지정하고 농업진흥지역 지정과 농지 전용 허가에 대한 특례가 마련된 만큼 우리 강원자치도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쿠아포닉스 스마트팜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쿠아포닉스란 수산 양식을 뜻하는 아쿠아컬처와 수경 재배를 뜻하는 하이드로포닉스를 결합한 친환경 농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물고기를 키우면서 발생하는 유기물이 영양분이 되어 식물을 자라게 하고
식물이 정화한 물을 다시 물고기를 키우는 수조로 보내 사육수로 활용되는 순환 방식의 친환경 농업 시스템입니다. 국장님,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아마 최근에 저희 도에서 뭐 직접 아마 농업기술원에서 연구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옆에 이제 경기도에서는 연구 사례도 있고 도내에도 아마 인제농업기술센터와 춘천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 의원도 이거를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책자를 지금 입수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구상하기 위해서 지난 4월 30일 경기도 파주와 충남 태안의 농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선 물고기를 양식합니다. 근데 물고기 양식을 하는데 그 어종으로는 경기 파주에서는 관상어를 양식하고 있었고 또 충남 태안에는 빠가사리, 철갑상어 등 식용 물고기를 양식하고 있습니다. 이 아쿠아포닉스에서 재배한 유기농 채소는 콜드 체인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신선하게 직접 이제 고객이나 이마트, 마켓컬리, 백화점, 호텔 등 주 거래처의 당일 배송으로 공급하여 일반 채소보다 3배에서 5배 정도의 가격을 받았는데도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갑니다. 또한 물고기의 성장 속도도 상당히 빠르고 또 육질도 매우 좋아서 매운탕집에서 아주 상당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아직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장님 우리 강원자치도에서는 아쿠아포닉스 농장은 이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현재 농가에서 직접 하는 농장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철원에는 이제 철원 플라즈마 연구소에서 나노 기술을 적용해서 스마트팜 농법으로 고추냉이 시범 재배하는 곳이 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거는 아마 이거 아쿠아포닉스로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스마트팜 기술 적용을 해서 시간 되시면 고추냉이를 하고 있는 한번 걸로 알고 철원 자등리하고 철원읍 거기가 홍원인가 그 전방 안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국장님 아시는 바와 같이 철원에는 벼농사를 짓는 소위 이제 수도작이 주를 이루다가 요즘은 시설 재배나 과수 등으로 많이 전환되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벼농사를 너무 많이 짓기 때문에 철원 4개 농협에서만 쌀 판매로 이제 매년 200억 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용지를 늘리는 등의 이제 정책을 펴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고 농업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농업도 환경이나 기후의 변화, 또 소비자들의 기호 등에 따라서 변해야 하고 앞으로 우리 강원자치도는 농업의 변환에 대해서 30년 후까지를 좀 내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에 아쿠아포닉스 스마트팜 사업은 아주 시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되지만 이러한 사업이 상당히 이제 기술력과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아쿠아포닉스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주로 이제 엽채류, 아마 상추류를 중심으로 어떤 기술 개발도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농가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도에 이제 적용을 하려면은 거기에 따른 아마 또 기술 개발들이나 농가 실증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 이제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원이 같이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본 의원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인구 유의책으로 농가 소득 증대 정책과 지역 경기 활성화 정책으로 아쿠아포닉스 스마트 사업을 조속히 도입해야 된다고 제안합니다. 즉, 아쿠아포닉스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해서 강원자치도에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농장과 농막을 분양하면 이 서울, 경기 등 대도시인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서울에서 근무하거나 활동하고 금요일부터 휴일에는 가족 친지들과 자기가 분양받은 이제 농막에 와서 기거하면서 힐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농장 단지는 관리인과 근로자들이 운영을 해서 이제 총 수입이 발생했을 때 연말에 인건비나 재비용을 공제하고선 연말에 그 입주인들에게 배당을 하면 농촌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배당을 했을 때
농가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되고 이러한 단지를 이제 조성하게 되면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마 이제 새로운 이제 스마트 농업의 뭐 하나 이제 형태에서 거기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들을 우리 도내에 이제 어떤 모델로 어떻게 적용할지는 좀 면밀히 이제 검토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침 이제 정부에서는 이런 사업과 유사한 이제 지역 특화 임대역 스마트팜 사업을 공모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도 뭐 간단히 좀 소개를 네, 해주시죠. 저희는 이제 정부에서 이제 뭐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을 뭐 수년 전부터 계속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도에서는 평창 네 곳이 이제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을 유치했습니다. 네 곳이라고 하셨. 네, 평창과 삼척, 네. 양구해서 이제 금년에 이제 추진하고 있는 저 양양까지 4개 건역에 이제 임대형 스마트팜이 저희들이 이제 공모해서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원자치도도 기후 변화와 환경, 소비자들의 기호도에 맞게 비례 먹거리를 중심으로 농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교육행정 분야에 대해 교육감님께 직접 질의하겠습니다. 신경호 교육감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교육감 신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감님. 네, 교육행정 분야 질문에는 교육감님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직접 모셨습니다. 네,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2 외국인 학교 제1항에는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각종 학교에 해당하는 학교를 외국인 학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칭 강원특별법 제48조 제2항에 외국인 학교의 입학 자격에 대하여는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라서 아직 우리 강원자치도에는 외국인 학교가 뭐 설치되어 있지 않고 또 조례도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강원도에는 현재 원주에 화교 소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네. 학교소 중국 학교소 학교죠. 예. 네, 그 조례도 뭐 여기에 별도로 조례가 다 제정된 건 없죠. 네, 우리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해당 조항을 구체화한 그런 도조례는 아직 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외국인 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다른 시도의 구체적인 사례는 있습니까? 네, 지금 보면 현재 2023년 9월 1일 기준으로 해서 39개의 외국인 학교가 있습니다. 네. 강원특별자치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네, 화교학교 하나가 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39개의 외국인 학교가 있습니다. 교육감님 우리 강원자치도하고 베트남하고 지난 2월에 MOU를 맺은 적이 있죠. 네, 그래서 내년 3월에는 삼척 에너지 마이스터교에 네. 정원의 한 10% 정도를 입학시킬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현재 4명의 학생을 베트남에서 현재 모집을 하고 면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본 의원은 이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먼저 수급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지난 4월에 이제 개인적인 비용으로 앙코르와트가 유명한 앙코르와트로 유명한 이제 캄보디아 시엠립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네, 시엠립주 측에서는 이제 큰 관심을 보였고 그래서 이제 오는 19일 날 캄보디아 정부 고위 관료 네. 또 시엠립주 부지사 네. 관계자분들이 이제 우리 강원자치도를 답방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서 본 의원은 가칭 아직 이름을 짓지 않아서 가칭이라고 합니다. 가칭 강원 외국인 농업고등학교를 설립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등
동남아 국가 학생들을 유치해서 네. 한국어, 한국 문화, 또 농업이나 과수, 원예, 시설 재배 등을 이제 주요 과목으로 이제 가르쳐서 이 학생들이 졸업 후에는 농가에 직접 투입시키면 농촌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들이 우리나라에서 결혼도 하고 또 귀화됐으면 하면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데 교육감님은 본 의원의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굉장히 좋은 의견입니다. 근데 이제 그 외국인 학교의 그 설립 자격이 누구한테 있느냐가 문제인데요. 네. 설립 자격은 비영리 외국 법인하고요. 네. 그다음에 사립학교 법인 네. 그리고 외국인 이 사람들이 서류를 갖추어서 우리 교육청에다가 설립 인가 허가를 내주면 우리는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 세 단체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본 의원도 이제 그런 설립 자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네. 했는데 뭐 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 가능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문제는 교육감님이 정말 진짜 전향적인 생각을 갖고 네. 또 관계 공무원들께 좀 독려를 하셔서 네. 우리 강원자치도가 먼저 한번 해보자. 또 필요하면 관련법이 부족하면 정부를 설득해보자. 이런 좀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문제까지도 미리 다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또 역개념으로 본 의원이 이제 캄보디아 정부에 갔더니 현지에서는 저희가 이 건물하고 부지를 다 제공할 테니 여기다가 강원 농업고등학교를 좀 설립해 주십시오. 그래서 강원자치도 교육청 차원에서 교사를 좀 파견해서 가르쳐서 졸업하면 한국으로 좀 데려가서 쓰십시오. 이렇게 좀 제안을 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관련법은 없습니다. 그 이제 살펴보면요. 그거는 외국에다 그렇게 하는 거는 네. 교육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저희 관할이 아닙니다. 네, 네. 하여튼 그런 제도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제도가 뭐 생각이 아이디어가 좋아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결국 우리 도가 직면한 이제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수 급감 또 농촌 일손 부족 등의 문제는 가칭 강원 외국인 농업고등학교 설립을 통해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육감님의 많은 관심과 담당자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본 의원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철원 교육 현안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철원의 주요 현안 사업으로는 기마공업고등학교 기마공업고등학교를 한국국방과학고등학교로 전환해서 2026년 내년 3월에 개교를 하는 사업, 또 철원 통일교육원 확장 사업, 또 철원 청소년 어울림센터 건립 사업, 그리고 이제 40년 이상 된 철원초등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 등이 있습니다. 기마공업고등학교는 한국국방과학고등학교로 명칭 변경돼서 내년에 이제 내년 3월에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방과학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신설학교도 개교 이전에 기숙사나 교실, 실습실 등이 완비되지 않아서 매년 애를 태우는데 심지어는 개교를 뒤로 미룬 적도 있었습니다. 맞죠, 네. 교육감님?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제 좀 해결하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기마공업고등학교, 즉 한국국방과학고등학교는 우선 기숙사만이라도 내년 3월 이전에 완비하자 하다 보니까 모듈러 공법을 도안해낸 것입니다. 네. 말씀 들으셨죠? 네. 교육감님. 그런데 모듈러 공법으로 하면서 턴키 방식이라서 전 과정을 한 회사에다가 그냥 다 몰아줬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보니까 본 의원이 보니까 아쉬운 점은 거기서 소방 설비라든가
통신 설비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관계자하고 좀 디테일한 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심 가져주시기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철원군 이제 갈말 앞 정연리에 위치한 강원 통일교육원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강원 통일교육원은 이제 전임 교육감님 재임 마지막 해인 2022년 3월달에 강원 평화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해 놓았습니다. 네. 그래서 본 의원이 깜짝 놀라서 웬 평화교육원이나 그래서 다시 통일교육원으로 명칭 변경할 것을 이제 건의해서 그렇게 명칭 변경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교육감님의 의지에 따라서 이제 확장 공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 확장 공사에 뭐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이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말씀대로 통일교육원을 확장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애당초에는 179억 6,13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100 시작하려고 했는데 100 얼마라고 말씀? 179억 네. 6,13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 재정 투자 심사를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하면서 결론적으로 나온 얘기는 생활관을 좀 축소해서 기숙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축소해서 증축하고 그다음에 기존 건물을 활용한 그런 프로그램 연계 방법을 고려해서 사업 계획을 재검토해가지고 최종 그 시도 사업비는 아마 애초보다 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증개축이 완료가 되면 일반인은 물론이거니와 타 시도 학생들을 포함해서 운영 인원을 확대하고 네. 교육 지도자를 증원해서 현재 1일 1 프로그램인데 1일 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교육원장은 이 교육감님 아시다시피 우리 강원 특별자치도 교육청 관내에는 15개 직속기관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철원 교육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 독립기관장을 임명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는 특수교육원도 또 신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의 그 재정 상황도 고려해야 되고 총액 인건비 변동이나 기관장 직렬 기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뭐 살펴보시겠지만 네. 이게 커다란 증축 공사를 앞두고 있고 네. 또 증축이 됐을 때 운영 방안도 지금 교육감님 말씀하시는데 교육감님의 의중을 직접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은 독립기관장인 이제 그 통일교육원장이 돼야 네. 되는데 지금 철원 교육장이 양쪽으로 뛰느라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살펴주셔서 네. 독립기관장으로 조속히 임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철원 청소년 어울림센터 건립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최초에 교육부 공모 사업으로 뭐 1차 선정돼서 저는 아주 참 잘 됐다고 생각하고 우리 철원에 이 어울림센터가 이제 들어선다고 기뻤는데 철원군에서 500석 규모의 공연장을 이제 추가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도교육청 이제 공직자분들이 노력으로 무리 없이 이제 추가 사업도 선정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 사업의 공사 기간과 소요 예산, 완공 시 어떻게 운영할지 운영 계획 등에 대해서도 간략히 좀 소개를 해주시기 네, 우선 그 철원군에서 우리 시설을 그 공모 사업으로 하면서 추가로 그 강당이죠. 강당을 500석 규모로 해주신 거에 대해서 진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것이 준공되면 학생들의 방과 활동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교양 활동 등등 다양한 지역 행사를 함께 하면서 철원 교육의 중심을 이끌어갈 그런 센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이거 예산은 어느 정도?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40년 이상 된 이제 철원 초등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철원 초등학교에는 학교 부지 일부가 철원 초등학교요. 학교 부지 일부가 이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명의의 부동산이 있어서 한동안 진행을 못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본 의원이 도교육청과 도청의 행정국의 가교 역할을 해서 원만히 해결돼서 지금 이제 철원 초등학교는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도교육청 행정국에서는 본 의원이 이제 그런 거의 전문가라고 해서 춘천 교동초등학교 네. 또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이걸 좀 해결해 주십사 해서 제가 도청의 협조를 구해서 해결돼서 교동초등학교는 이제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원만히 이제 진행됩니다. 네. 한편 이제 하나 문제가 있는 게 삼척 맹방초등학교입니다. 네. 그래 학교 부지에 시유지가 있는데 시청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이제 조건을 내걸면서 협상을 요구하고 있어서 아직 협상이 네.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척 맹방초등학교도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철원의 철원 초등학교 문제는 존경하는 엄교 의원님 진짜 감사드리고요. 또 춘천의 교동초등학교도 이제 김일철 도의원님하고 엄교 의원님께서 함께 도와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들어서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삼척의 맹방초등학교 같은 경우는요, 도교육청하고 삼척시청하고 회계가 달라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척 시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있는데 저희가 무리한 요구라서 현재는 계속 타진 중에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 삼척시에 우리 삼척시의 아이들의 교육 여건 개선하는 네. 거라는 공통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말씀을 좀 하셔서 또 그게 91년도에 지방자치법상에 당연히 교육감 명의로 승계를 했어야 되는 네. 이 부동산인데 안 하고 있으니까 잘 설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춘천의 교동초나 철원의 철원초등학교는 김진태 지사님께서도 흔쾌히 또 허락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철원여고 같은 경우도요, 일부 민간인 땅이 있었습니다. 네. 그 민간인 그분이 그 땅에 이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하려고 하는데 우리 철원 교육청한테 매각을 한 게 아니라 철원 군청으로 매각, 군수님께서 직접 나오셔가지고 확인해 보시고 구입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철원의 이제 각종 이제 현안 사업이 결국은 이제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첫째 목표이지만 네. 부차적으로는 이제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서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또 교육감님도 같은 뜻인 것을 알고 있고 네. 교육감님 지난 2월 14일 날 이제 도교육청 주관으로서 원주 치학체육관에서 네. 우리 공사 용역 물품 발주 설명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본 의원도 맞습니다. 거기 이 철원에서 네. 원주까지 가면서 정말 진짜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진짜 지역의 도내 기업 업체 또 청년, 여성, 장애인, 농공단지 입주 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뭔가 해보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지셨을 때 네. 저도 참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실무자까지 갔을 때는 그렇게까지 만족스럽게 우리 지역 업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주인의식이 좀 부족한데 교육감님께서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내주시고 또 설득을 해주시고 교육감님의 실천 의지를 보여주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오늘 저는 철원군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사업과 춘천 간 도로 개량 사업을 통해 지역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고 농촌 활력 촉진지구 조성과 아쿠아포니스 농법 도입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인구 증가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농업고등학교 설립을 통해 농촌의 일선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철원 지역 교육행정 현안 과제에도 관심을 갖고 함께 논의했습니다.